흔히 우리는 일본 내 한류가 그때그때 정치 외교적 문제로 부침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차 한류의 종료를 가져온 사건으로 일본 내에서도 꼽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TV에서나 잠시 사라졌을 뿐 그 바닥은 탄탄했습니다. 실제 일본 내 적극적 한류 팬층은 2017년 10만 명대에서 2018년 30만 명대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 드라마의 인기도 결코 식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를 다룬 일본 기사를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일부의 모습을 다룬 것이 아닌 수치를 가지고 현상을 논증했다는 점에서 잘 쓰여진 기사. 혐한 방송이 TV에서 넘쳐나는 게 바로 지금의 일본 미디어 환경입니다. 관련 방송을 직접 본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우리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게 3차 한류. 이는 일본 내에서 한류를 즐기는 사람들의 세대 특성과 함께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 역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한류물은 일본 내에서 이미 하나의 장르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전통 미디어에서 다루든 다루지 않든 소비자가 직접 문화 콘텐츠를 찾아서 보는 소비 행태로 증명됩니다. 기사도 이를 지적합니다. 유료 콘텐츠 인기 순위에서 상위권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는 고전 장르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한류 붐을 일으킨 겨울연가 이후 한국 컨텐츠는 소녀시대, 가라, 동방신기와 같은 K-팝으로 이어졌으며 이제는 제3차 한류 붐의 시대다. 한류 드라마는 헌신적 사랑 이야기에서 서스펜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민호, 김수현, 이정석, 김우빈 등 새로운 한류 배우도 등장. 또한 임시완이나 정은지와 같은 연기돌도 그 인기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의 퀄리티는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충분히 높다. 칸네에서 열린 TV 국제 박람회에서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세계 3대 트렌드 드라마로 이름을 올렸다. 우리 드라마가 신데렐라 스토리 또는 막장적 전개만 있다고 자주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그런 류의 드라마도 시장 수요에 맞춰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장르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게 한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굿닥터는 국내 흥행은 물론 헐리우드 리메이크작의 인기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기사는 이것도 빼놓지 않고 다룹니다.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작 성공은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일본에서도 7월에 방송된 굿닥터는 헐리우드에서 최초로 리메이크되었다. 이 헐리우드판은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방송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를 계기로 서구권의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드라마 팬층은 초기 한류 붐의 중심이었던 중년부터 이제는 젊은 층까지 모든 세대로 확대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한류 드라마가 어떤 연령대에서 인기를 얻고 있을까? 유넥스트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폭넓게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지만 장르에 따라 시청자들의 클러스터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한류 드라마가 광범위하게 유행하는 시작점에 있던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서구권에서 호응을 얻자 더 관심을 끄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으로 상징되는 서구권에 대한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사회인데요. 물론 우리도 그런 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본은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서구권에서 인정받으면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게 바로 일본. 기사는 연령별 유료 DVD 대여 순위 탑10을 보여줍니다. 인상적인 것은 10대와 60대. 10대는 절반이 한국 드라마, 60대는 모두가 한국 드라마로 채워져 있습니다. 로맨스 코미디는 1, 20대 여성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시청자의 40%가 1, 20대 여성. 또한 40대 후반도 비교적 높은 9.8%를 차지한다. 애정이나 감정 표현이 풍부한 한국인들의 국민성이 잘 녹아있어 연애물은 한류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다. 역사물은 40, 50대 남성층이 급격히 유입된다. 그 비율이 40% 가까이 증가. 순위를 보면 상위에 다수의 한국 컨텐츠가 자리하고 있다. 60대 여성에 이르러서는 10위까지 모두 한국 컨텐츠. 로맨스 코미디부터 사극인 사임당까지 각 세대의 상위 랭킹 한류 작품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충성도 높은 한류 팬은 초기부터 계속 한류를 지지하던 60대 여성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50대 이하에서는 유명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시즌3와 일하는 세포가 한류물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경제매체답게 통계를 가지고 분석한 기사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이 많이 망가지기는 했지만 그나마 경제지는 조금 나은데요. 아무튼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바로 일본 TV에서 한류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기가 식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10대 여자 1위가 애니메이션이 아닌 태양의 후예인 것은 의외의 결과다. 10대는 한류 컨텐츠가 5작품 랭크되어 있다.
한류의 기세는 쇠퇴는커녕 차세대 팬까지 만들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부분이다. 시청자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한류 장르는 다른 장르에 비해 1인당 시청 빈도가 높고 시청 시간도 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생 시간으로 보면 한류물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태양의 후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잘 만들어진 스토리, 여기에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배우들의 기용에 적극적인 게 한국 드라마. 이러한 전략적 접근법이 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인기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혐한은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도 한 또 다른 모습을 갖는 게 일본입니다. 물론 한국 컨텐츠를 즐긴다고 해서 한국의 우호적인 사람들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일본에서 한류물을 즐기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목소리가 작은 여성, 청소년층입니다. 다만 한국 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일본 사회도 미약하게나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우리는 세대 변화에 의해 혐한의 목소리가 크게 작아진 대만을 이미 목격하기도 했으니까요.